그러면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알기라고 해서 성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저희 라라스쿨에서 개발한 성기 교구인데요. 이거는 베리어 프리 성기 교구라고 해가지고 점자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공감각적 기능을 이용해서 신체 내외부에 있는 성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성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내 몸이 변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성적인 변화로 많이 느껴지는 곳이 성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모습의 성기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성기 질병이 있거나 어떤 종기가 생기거나 다른 모양이 되었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기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은, 그리고 관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자, 발기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 남자 상관없이 합니다. 여자는 음액이 발기하고요, 남성은 귀두가 발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정자는 청소년기 때 만들어집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몽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난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약 2만 개 정도의 난포세포를 약 각각의 난소에서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성장하게 되어서 나오는 게 난자, 그리고 배란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음부와 겨드랑이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성별 고정관념 부여하지 말기.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춘기 때 가장 마주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체 문제 중에서 바로 몽정인데요. 자, 여러분, 몽정하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시나요? 야한 꿈을 꾸다, 혹은 남자가 됐네 라고 이런 식으로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몽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남성이 되는 어떤 행위가 전혀 아니죠. 제가 지금 교구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앞에 음경과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방광 그리고 음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정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음낭 속에 있는 것이죠. 정소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사춘기 때는 매일매일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가득 차게 될 경우엔 정자는 자연스럽게 몸으로 다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흡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몽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 몸에서 만들어졌던 정자들이 이 정관을 통해서 갑자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께 설명하실 때도 이것이 어떠한 섹슈얼한 어떤 성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나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나가지 못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몽정. 자고 있을 때 흘러나오면 몽정이고, 내가 깨어 있는데 그때 운동을 하거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정소가 흔들려 가지고 튀어나오면 유정.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내보내기로 배출을 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사정입니다. 두 번째는 몽정을 하고 났을 때 이 몽정의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자기 독립과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가는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월경과 초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월경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우리 몸속에 있었던 난포라는 아기 세포가 있었는데, 이 난포는 난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난소 안에서 잘 먹고 잘 자라다 보니까 제일 잘 자란 난자 한 개가 몸 바깥으로 뽕 하고 나오게 되죠. 난소 바깥으로 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난소 바깥으로 나오게 된 난자는, 여기가 난소죠, 나팔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배란을 경험하고 이 아이가 딱 하루를 살 수 있는데,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기 세포가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포궁에서는
따뜻한 쿠션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영양분이나 피 이런 것들로 만들어준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 아이가 이제 나는 빠이 바깥 세상으로 나갈게 하게 된다면 이제 몸으로 흡수가 되고 여기 지어졌던 집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 나가게 되는 것이 월경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굳이 남자가 정자를 못 만나서 혹은 임신을 못해서 이런 식의 표현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것은요, 여러분의 첫 월경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다른 이성 부모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런 경험이 없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월경과 관련된 파트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월경은 언제 시작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냉 다들 아시죠? 자, 이 질 분비물인 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팬티에 묻어나올 정도로 나왔을 때 기준해서 약 6개월에서 1년 뒤면 이제 월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냉이 이제 팬티 묻은 걸 발견을 하셨을 때는 이제 월경 교육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고요. 월경할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내 월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같이 월경용품도 담아보고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또한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월경과 관련해서 통증이 있는데 많이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지 마세요. 월경통을 참는 경우에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더 높아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 발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차라리 약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약은 카페인이 없는, 카페인 함량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저희 라라스쿨 홈페이지와 그리고 라라스쿨에서 발간된 책에서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사실 성교육을 하다 보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과 완벽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완벽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성에 대해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나는 월경할 때 이런 게 제일 싫더라, 이런 식의 하소연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성과 관련된 일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 청소년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에 거의 다 왔는데요. 바로 성차별 문화 속에서 사춘기 맞이하기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성차별 문화가 정말 만연하죠. 여성에 대한 몸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든지 성적 대상화를 한다라든지 혹은 어떤 이중잣대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살을 넘으니 이제 화장은 예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을 자녀들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아동 놀이품 장난감만 보시더라도 화장을 할 수 있는 장난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 아이, 아동 청소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 가고 있는 성인들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즉 어떤 꾸밈 노동이라는, 여성은 꾸며야 돼, 여자는 예뻐야 돼, 여자는 그럴 때 가치가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우리 가정 안에서만큼은 이런 성차별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틀어보시고 그 아이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애들 다 쌍꺼풀 있단 말이야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쌍꺼풀이 있는 게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정말 이쁜 걸까? 이런 식의 대화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성차별 문화가 가득한 사회에서는 사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몸에 대한 것, 외모에 대한 것은 우리는 꼭 배제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 좀 살찐 것 같아. 너 얘가 왜 이렇게 생겼니? 아니면 요즘 애들은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데, 이런 식의 평가들,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오히려 사회가 보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성차별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춘기라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거울 앞에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통합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하기 방법은 제가 2가지를 뽑아왔어요.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한 우리 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마음과 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똑똑똑 노크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거나 혹은 반면에 경계를 너무 높게 쌓아 올리고 싶어지는 요구가 생기게 되겠죠. 마음과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 자아가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걸 분리를 막으면 막을수록 사실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째 밑에 걸 보시면 서로의 독립을 준비하기입니다. 이 독립은요, 청소년만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육자들 또한 내 옆에 있었던 아이를 떠나보내는, 독립시키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성교육은 한 번 듣고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듣다 보면 계속해서 더 궁금해지는 게 많아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라라스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라라스쿨에서는 소그룹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성교육은 오늘 들으신 누구나 성교육 후기를 작성해 주실 경우에 소그룹 성교육에서 할인이 들어가니 한번 후기 작성 후 저희 만족도 조사팀과 연락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